안녕하세요. 친절한 야야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토피에 유산균이 과연 도움이 될까? 그러나 난 유산균 계속 먹어도 아토피는 하나도 개선되지 않던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비유 드리는 게 우리가 원하는 정말 튼튼하고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그저 똑같은 나무, 똑같은 벽돌 이렇게만은 할 수는 없잖아요. 얼마나 내 목적에 맞춰서 정말 품질이 좋은 그 재질로 만들어졌냐에 대해서 원료가 좋은 게 들어가고 또 불이 안 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불 타지 않는 재질로 바꿔야 되고 이렇게 섬세하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축물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만큼 우리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우리 몸 안에 있는 거는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그냥 유산균 똑같은 유산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산균이 과연 아토피에 왜 좋은지 그리고 어떤 제재를 드셔야 실질적인 효과를 보실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난 시간에 면역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직접 균하고 싸우는 군인들과 무기를 생산해내는 무기체계, 이게 균형이 잡히지 않고 무기만 많이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실제로 싸우는 면역력은 떨어지고 무기만 많이 만들어져서 이 무기에 해당되는 어떤 이 해당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이 무기를 사용하게 돼서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만성염증 상태, 이런 거를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유산균은 여기서 이 면역 구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몸에 조절 T세포라는 세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 조직으로 말하면요. 국군 통수권자? 대통령인가요? 네. 가장 군 내에서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세포가 조절 T세포예요. 자, 우리가 어떤 균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수지상세포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면역세포들이 그 균을 감지해서요. 이 정도는 별거 아니야. 그러면 다른 세포들이 조절 T세포까지 가지 않아도 그냥 거기서 딱 전쟁에서 끝내서 바로 박멸시키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거 좀 전쟁을 해야 될 정도로 막강한 적군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전달 체계로 조절 T세포까지 연결이 신호가 갑니다. 그러면 조절 T세포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을 때는 억제 T세포로 배웠거든요. 억제 T세포가 뭐냐면 일단 어쨌든 뭔가 모르지만 전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균이 다 대상포진을 알았는데 대상포진 정도 되면은 내 면역세포가 출동을 해야 되잖아요. 싸웠단 말이에요. 대상포진균이 어느 정도 좀 사그라들고 이 증식을 멈췄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하면 안 되잖아요. 전쟁은 빨리 끝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종식이 됐을 때 딱 명령을 이제 그만 출동한 면역세포들, 군인들 다 자기 집으로 들어가세요 하고 명령을 내리는 게 억제 T세포, 말 그대로. 그런데 이제 현대에 와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조절 T세포로. 그러면 뭔가 기능 하나가 더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조절 T세포는 전쟁을 명령하기도 하고요. 전쟁 종료를 선언하기도 해요. 그 역할을 하는 건데 자가 면역 질환은 이 조절 T세포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사령탑에 있는 이 조절 T세포가 문제가 생기니까 적군인지 아군인지 전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전달을 해주는 면역세포가 감식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정말 적군인지 아닌지. 그런데 피아의 구분 능력이 떨어지고 조절 T세포가 그걸 또 조절할 수 있는 능력까지 없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고장나서 생긴 게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 몸 안에서 그러면 이 조절 T세포를 좀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내 몸에 전쟁이 안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연구를 했어요. 면역세포가 주로 어디에 사느냐?
장에 살거든요. 그럼 장 안에 뭐가 많이 살죠? 미생물들이 많아요. 유산균들이 많이 살아요. 혹시 미생물하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유산균하고 조절 T세포하고 무슨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해서 아주 예전부터 오랜 임상 연구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한테 어떤 균주를 지속적으로 넣었더니 염증 수치가 줄어들고 어떤 균주를 넣었더니 감기를 빨리 그 치료가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면서 미국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제 기억에 2005년도부터일 거예요.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도 HPM이라 그래가지고 휴먼 마이크로비옴 프로젝트라 그래서 HMP네요. 네. 대대적으로 미생물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됐어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최근은 아니네 요즘에는 이제 그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우리의 김치 속에 이 발효균인 김치 유산균이 또 이 조절 T세포하고 연관이 있다. 그래서 만들어진 그 연구된 그 균주들이 이제 10여 종이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배탈 나고 설사하고 변비 있고 물론 기본적인 장 관리에는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거지만 지금의 면역학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조절 T세포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면역 균주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런 균주들을 싸그리 모아서 제가 쓰고 있는 제제는 정말 싸그리 12종 정도를 쓰고 있는데요. 싸그리 모아서 아주 고밀도로 넣어서 그것도 저는 굉장히 고용량으로 권장 용량이 아닌 고용량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50억, 100억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쓰고 있는 제제는 사실 실제로 한 330억에서 360억 정도가 한 캡슐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제제보다 훨씬 고용량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그냥 유산균을 만들면요. 한 5%, 10%밖에 살아남질 못해요. 장까지 쭉 가는데. 보통 첫 번째 사살되는 곳이 어디냐면 위산이거든요. 위산에서 거의 죽어요. 그리고 좀 살아남은 것들이 또 지나가면서 담즙에 또 죽습니다. 장내에 살아남는 게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많이 넣어야 돼서 살아남겨야 돼서 우리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 유산균의 먹이까지 잘 힘내서 가라고 먹이까지 같이 넣어서 장까지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아예 균주 자체를 키울 때 위산에 죽지 않게 담즙산에 죽지 않게 거의 위산의 그 pH, 위산 한 3, 4 정도 되는 이 상황에서도 미생물이 죽지 않은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제제를 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350억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똑같은 350억하고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거의 10% 남고 다 죽는다 그러면 한 10배 이상의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임상 연구도 다 되어 있어요. 사실 제가 유튜브 상에서 그 연구 자료를 공개를 하지는 못하는데 그거는 그 연구소에서 비공개로 그래서 저희 공부하는 약사님들한테만 공개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이제 혹시 저하고 개인 상담을 하시거나 이제 이런 경우는 제가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지금 영상에서 보여드리지 못한 게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어찌됐든 위산에 담궈놨을 때, 담즙산에 담궈놨을 때도 죽지 않고 거의 90에서 95% 살아남는 이런 균주들로 만들었을 때 그것도 권장량의 몇 배를 썼을 때 그것도 일반 균주의 몇 배가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지금 몇 배니까 얼마나 많은 용량들이 그것도 집중적으로 면역균주로 들어갔을 때 비로소 면역계를 교정하고 아토피에 대한 개선을 도움이 되는데 필요한 용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유산균을 먹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유산균을 오래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어서 유산균 아무 필요 없어. 그건 아니겠죠. 방법의 문제고 제재의 문제고 어떤 만드는 공법의 문제고 복용법에 대한 문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세밀하게 다 정말 엄격하게 계산해서 환자분의 맞춤형으로 관리를 하셔야만 유산균 단독 제제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그런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제가 아토피에 필요한 5가지 영양소, 면역 교정을 위해서 5가지 영양소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집으로 말하면 하나씩의 기둥이거든요. 기둥 4개가 들어가야만 집이 들어가잖아요. 물론 삼각기둥도 있지만요. 기둥 하나만 가지고는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2개도 힘듭니다. 최소한 3개부터 기둥이 있어야 어떤 건축물이 이루어지는 거고 가장 안정적으로 4개의 기둥과 가운데 기둥 하나를 박아주는, 그래서 한 가지 제재로도 사실은 힘들 수 있지만 제대로만 좀 잘 드신다 그러면 한 가지 제재로도 좀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정말 거의 완해 상태까지 이루어지는 관리까지를 제가 꿈꾸고 있고 그렇게 관리해 드리는 거를 제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두 가지로 만족스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유산균은 사실상 아토피 환자가 아니더라도 먹는 거잖아요. 그냥 장 건강 위해서 먹는 건데 이왕이면 내가 만약 면역 질환이 있다 그러면 면역과 면역 관리에 필요한 균주가 구성된 걸로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 유산균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세부적으로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어? 뭐 공법이나 이런 것들도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영상도 올려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찾아서 봐주시고요. 또 좀 더 나은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아토피 관련 영양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다음 주는 감마리놀렌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꼭 시청해 주시고요. 관심 갖고 공부하시면 이 부분에서 벗어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또 다음 주 기대해 주세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